한국 IT 하면 딱 떠오르는 두 회사, 바로 네이버랑 카카오죠. 이 두 거인이 이번에는 헬스케어라는 새로운 전쟁터에서 제대로 맞붙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의료 데이터라는 미래의 석유를 차지하는 건데요. 근데 재밌는 건 정상으로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흥미진진한 경쟁,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한쪽은 올인, 다른 한쪽은 속도 조절. 근데 이게 반대였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한때 로켓처럼 막 질주하던 카카오는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있고 오히려 조용하던 네이버가 미친 듯이 엑셀을 밟고 있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그럼 먼저 이 레이스의 초반을 이끌었던 선수죠. 카카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와, 카카오는 정말 처음부터 엄청나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카카오의 야심, 그 핵심에는 바로 이 의료 데이터 레이크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데이터를 거대한 호수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의료 데이터가 이 병원, 저 병원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잠자고 있잖아요. 이 귀한 데이터들을 한 곳에 쫙 모아서 표준화하고 이걸로 신약 개발이나 임상 연구에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야, 정말 원대한 계획이었죠. 카카오가 걸어온 길을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시작은 정말 화려하고 공격적이었습니다. 무려 국내 최고 병원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이랑 손잡고 합작법인까지 세웠으니까요. 그런데 이 야심찬 시작이 결국 청산으로 끝나버렸어요. 포기하지 않고 2022년에 카카오 헬스케어를 아예 따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밉니다. 심지어 일반인들을 위한 파스타라는 혈당관리 앱도 내놨죠. 하지만 최근 들려오는 소식은 뭐다? 지분 매각 검토, 한마디로 속도 조절, 즉 숨고르기에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전력 질주하던 카카오가 잠시 피트 스톱에 들어간 셈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뒤에서 정말 조용하게 따라오던 차 한 대가 갑자기 무서운 속도로 치고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바로 네이버였어요. 자, 이제 판의 다른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네이버 이야기인데요. 와, 네이버는 카카오랑은 정말 접근법이 180도 달랐어요.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차근차근,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네이버는요, 절대 서두르지 않았어요. 밖으로 막 회사를 세우고 합작법인을 만들기보다는 안에서 조용히 칼을 갈았던 거죠. 2020년에 헬스케어 연구소를 만들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을 그냥 싹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똑똑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1만 5천 명이나 되는 자기 직원들을 위한 사내 병원을 만들어서 이걸 일종의 테스트베드, 그러니까 실험실처럼 활용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제 의료 현장의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나간 거죠. 정말 영리하죠? 이렇게 내공을 탄탄하게 쌓은 네이버는요, 처음부터 막 거창한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당장 병원에서 의사들이 정말 편해질 수 있는 기술에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면 AI가 진료 전에 미리 이것저것 물어봐주는 스마트 서베이나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걸 실시간으로 받아 적어주는 보이스 EMR 같은 것들이요. 굉장히 실용적이죠. 이런 식으로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의료 현장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오랫동안 웅크리고 있던 사자처럼 네이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갈고 닦은 이 AI 기술을 가지고 CRO, 그러니까 신약 개발을 돕는 전문 기업들과 손잡겠다. 이걸로 디지털 임상시험이라는 새로운 판을 열겠다고 선언한 거죠.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모두가 그냥 느릿느릿한 거북인 줄로만 알았는데 갑자기 등껍질에서 로켓을 꺼내든 겁니다. 네이버의 그 조용했던 준비가 이제 정말 무서운 공격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 첫 번째 공격이 JMP 메디라는 임상시험 플랫폼에 대한 투자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 행보가 와, 이건 정말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바로 여러분, 헬스장 가면 맨날 올라가는 거 있죠? 그 인바디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단행한 겁니다. 네이버가 확보한 인바디 지분이요? 무려 8.5%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투자 한 방으로 네이버는 그냥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인바디의 4대 주주로 단숨에 올라서게 된 거예요. 이 인바디 투자가 왜 신의 한 수라고 불리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카오가 병원에 있는 아픈 사람들의 데이터에 집중할 때 네이버는 헬스장에 있는 건강한 일반인들의 데이터까지 손에 넣게 된 거예요. 데이터의 차원이 달라진 거죠. 게다가 인바디 매출의 80%가 해외에서 나와요.
이 말은 뭐다? 전 세계에 깔린 인바디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고스란히 네이버의 글로벌 진출 발판이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모인 방대한 데이터가 네이버의 똑똑한 AI랑 만났을 때, 와, 어떤 시너지가 터져 나올지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두 회사의 전략이 얼마나 달랐는지 명확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회사의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카카오는 처음부터 외부 파트너, 그러니까 병원이랑 손잡고 크게 시작했다가 지금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죠. 반면에 네이버는 어땠나요? 안에서 조용히 R&D로 힘을 기르다가 최근에 공격적인 직접 투자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접근도 달랐어요. 카카오는 병원의 임상 데이터 표준화에 집중했다면 네이버는 인바디를 통해 일상 건강 데이터라는 훨씬 더 넓은 영역까지 확보해버렸습니다. 정말 하나 같은 게 없죠. 하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회사 앞에 이제 똑같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래서 이 엄청난 데이터로 어떻게 돈을 벌 건데 하는 질문이죠. 결국 이 질문에 누가 먼저 그리고 더 똑똑하게 답을 찾느냐가 이 전쟁의 최종 승자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이 거대한 경쟁은요, 그냥 두 회사의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우리 모두의 건강과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지가 결정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거대 IT 기업이 나의 건강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시대가 온다는 건데 이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일까요? 아니면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바로 우리 자신일까요? 앞으로 펼쳐질 이 미래를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